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세 개 봤죠. 첫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이제 그 지적 측량은 기억하세요. 이제 흔히 이제 지적 측량 대상, 절차.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족부 심사. 그 정도가 이제 시험 나온 부분들입니다. 쭉 보셨고. 그다음 이제 등기법 들어와서 이제 등기법에서 그거 봤죠. 등기 종류. 자, 또 올려보세요. 등기를 이제 크게 네 개로 잘랐어요. 그럼 이제 자르면 대상에 따른 분류는 모아보로 분류한다. 뭐 또 놀래 또. 등기부 등 대상, 표제부 등기와 갑굴그 등기. 딱 두 문장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와야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거 나왔어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5가지. 자, 그럼 첫 번째. 변경, 경정은 공통점이 있죠.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일부 불일치인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 때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거 명칭. 그 다음 말소 등기와 멸실은 전부.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죠. 얘가 이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또 이제 용의권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말소 등기. 그러면 하나,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그거 이제 언제나 주등기였죠. 주등기하고 그다음 이제 해당 등기를 지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멸실 등기는 뭐가 전부? 그거 이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문제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면 등기부는 필요가 없죠. 이제 그때 없애버린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고. 그다음 이제 말소 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또 하나 문제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그 비교해야 되죠. 됐고, 그다음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모합으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자, 뭔가 하면 효력에 따른 분류는요. 각종 등기를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게 종국 등기예요. 근데 예비 등기는 등기부의 등기에도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이제 또 이제 그럼 하나 더.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제목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그 D가 제일 중요해요. 등기를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그때는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 또 하나 봐야죠.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일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기등기는 두 가지. 됐고. 이제 그 등기 종류가 등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이제 등기할 대상. 대상은 세 가지죠.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와 등기할 권리 변경. 거기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믿고 이제 오늘은 넘어가서 이제 우리 서브노트는 59. 이제 보시면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네 가지. 첫 번째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두 가지 보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등기 효력, 유효권 이 둘 다 거기에요. 우리 흔히 민법에 나온 사항들이에요. 오늘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기만 하면 돼. 등기 효력이 뭔지, 유효권 뭔지 두 개 보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 요게 이제 주 이제 등기부이죠. 등기부가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등기 형태, 3장 부분. 그래서 등기법은 언제나 3장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보셔야 돼. 됐고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등기 효력.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효력은 요거는 기억하세요. 모든 등기가 아니고 이거는 종국 등기 효력. 종국 등기 효력. 그러면 지금 나온 효력들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부터 딱 잘라놔야 돼요. 그리고 흔히 등기 효력은 여기 6가지예요. 첫 번째가 권리 변동적 효력. 자, 그럼 이제 요거 나오면 떠올라야죠.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이제 대항적 효력. 자, 대항이란 말 무슨 뜻? 자,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3항 의사표시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 권리의 주장 이렇게 하면 돼.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이라면 권리의 주장 그 뜻이고. 그럼 쭉 읽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추정적 효력. 요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추정력 공부했죠? 열심히 했지? 그 내용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 이제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마지막에 점유적 효력. 6가지 보시고. 그래서 일단 등기 효력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딱 보셔야 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세요. 자, 권리 변동.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여기는 거기에요. 물건.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죠. 거기에요. 그래서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권리 변동한다.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은 말 그대로 권리 주장이죠. 여긴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 채권. 자, 채권.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우리 신이 알고 있는 거.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인, 임차인 계약만 하면 효력 발생했죠. 자,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구분하세요. 물건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물건은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 채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자 비교. 그래서 1번과 2번 아니죠. 자, 우리 서브노트는 거기 이제 63페이지. 자, 이제 거기 1번, 2번 딱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추정적 효력. 요것도 잘 봐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부분 추정적 효력. 여기가 이제 흔히 뭐랄까요? 단독 문제가 이제 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추정력은요, 여차하면 한 해 두 문제 나와요. 한 개는 민법, 한 개는 등기법. 이렇게 이제 추정력 따져볼게요. 자, 추정력 좀 자세하게 봐야죠 이제. 자, 그럼 추정력인데 첫 번째 볼게요. 앞으로 추정력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일단 용어 정의 알아야죠. 추정력의 의. 그 책장 한번 보시면 자, 흔히 그렇게 해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주자. 그게 뭐다? 추정적 효력입니다.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사건을 쭉 비교해야죠. 자,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자, 첫 번째 이제 갑구에 대해 등기해요. 갑구를 딱 그리면 또 기억이 나야 돼요.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 등기 양식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 칸이 뭐다? 등기 목적. 요 등기 목적이 이제 각종 등기의 제목 이렇게. 그 다음은 접수. 접수에 이제 그거 알죠?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 그 다음 칸은 이제 등기 원인. 구분하세요.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요 등기 원인이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됐고.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 돼야죠. 이제. 양식 알아야 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이제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갑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쓰고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없죠. 중요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도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고 소유자는 누구? 갑. 또 이제 여기다가 갑에 뭘 적어야죠? 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놨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이제 등기해요. 순위번호 몇 번? 2번.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이제 몇 월 며칠 매매라 쓰고 소유자는 누구? 을에 이제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번호의 3번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돼 있죠. 근데 그 다음 병이 이제 정한테 왔어요. 정한테 딱 오더니요 등기부를 딱 보여줘요. 싸게 준다고 사래. 문제. 정은 이 등기부 이거 믿어요 말아요. 자 다시 이제 등 딱 보여줬어. 등기부. 자, 믿어 말아. 믿으라고. 자 다시.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하잖아. 믿으라고? 또 안 믿을 거야 또? 자 봐요. 여기 병 앞으로 등기해놨죠. 병에 등기고 누가 했어요? 무슨 병이 등기를 했어 또. 등기는 등기관이 했지. 등기를 병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 아니야. 자, 봐봐요. 이 문제가 이거야. 뭔가면 현재 병 앞으로 이제 등기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면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뭔가면 공신력이란 말이요. 공시된 것을 믿으면은 보호를 할까 말까 그 소리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의 등기고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 했어요. 국가관 등기라고. 국가관 등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정의요. 을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고 이걸 믿고 이제 정이 물건을 사와요. 정 앞으로 이제 등기해야죠. 순위번호는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번호 쓰고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정에 이제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물건 딱 사왔죠.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지금요 을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이 을한테 딱 가.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을이요 판 적 없대요. 알아봤더니 요 병이 의뢰 서류를 유지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럼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여기 계약이 없었죠? 무효인 등기예요. 자, 무효인 등기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했어요. 그럼 뭐 문제는 요 정은 보세요. 정은 병을 믿은 게 아니죠. 요 정은요 국가가 한 등기를 믿었어요. 그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얘는 공신력으로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이유 알죠? 다시 한번.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병의 등기 용어는 이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병의 등기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주자 그 말이에요. 자,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정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추정력은 중요한 게 뭔가면요. 절대로 병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호한다? 제3자 보호국적입니다. 이제 또 특징이 또 있어요. 현재 이거는 좀 제3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근데 우린 특징이 민법이나 등기법에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법률 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 줄거문을 쳐야 돼요. 여기에서 거기 가로 속에 다 적어놨어요. 학설 판례상 인정한다. 이렇게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의해서 됐고 한 번 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추정이고요. 혹시 이런 거 봤어요? 무엇무엇으로 본다? 뭐라 불러? 간주.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추정과 간주가 유사한 제도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간주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간주의 대표는 제 법에 있어야죠. 무엇무엇으로 본다. 대표는 뭔가 하면요. 실정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실정선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응. 내가 해줄게. 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고 있어. 자, 보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
집에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A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집을 호련히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A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요. 그죠? 근데요, 1년쯤 지났거든요.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서울역에 살고 있다. 연락이 왔어요. A 살았다 죽었다. 살았지. 전화 왔으니까. 근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봐요. A가 집 나갈 때요, 집에다가 재산을 두고 나갔어요. 그 재산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 개시는 언제? 죽었어요? 몰라. 자, 또 A의 배우자 B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하면 중혼이야. 중혼이라 그래. 혼인이 두 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 A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요. 법원에서 최후 연락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죽은 것으로 봅니다. 자, 본다 뭐예요? 간주지. 그럼 이제 이게 보세요. 5년이 만료되는 날 A는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상속도 개시하고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 자식이요, 6년째 컴백했어. 자, 나 돌아왔어. 앞에 딱 서 있어. A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봐요. 간주란 거 있죠.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죽어서 본다 그랬죠. 이날 죽은 거예요. 그 지금 살아 돌아와서 앞에 딱 서 있죠.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죽었어요. 이 무서운 제도예요 지금. 이 쉬운 제도가 아니라고 지금. 그럼 뭐 봐요. 그러면 A 살려야죠. 어떻게 살려? 출생증 올 때 새로 한다고? 그럼 빵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면 이 간주는 법원에서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냥은 못 뒤집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 추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병을 소유자로 추정만 해준 거예요. 의리 나와서 안 팔았다 입증하면 바로 깨져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추정 간주 차이는 뭔가 하면요, 앞으로 추정은 그렇게 하세요. 약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는 강하게 인정하는 거. 또 중요한 거는 이 간주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만. 근데 추정은 아니에요. 입증하면 바로 깨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자, 간주가 아니고 뭐다? 추정만 해주는 겁니다. 의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추정력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요 정. 자,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죠. 이 정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사건 딱 터졌죠. 그랬더니 정이 딱 그래.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요 정이 와서 등기부 몰랐다. 부지를 주장하면 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주죠. 그럼 뭐 보세요. 우리가 거래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거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몰랐다 주장을 해도 요 정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걸 뭐라 불러? 그게 악이지. 악의 추정이지. 또 등기부 안 떼봤다.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도 있겠죠. 그거 이제 추정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의 범위. 이 범위 좀 잘 들어보셔야 돼. 범위를 두 개 잘랐어요. 한 개는 물적, 인적 잘라놨어요. 물적은 뭔가 하면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까 계약하기 전에 정이요, 등기부 떼봤죠. 그때 여기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그럼 정은 병이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되죠. 등기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 등기 원인에 매매라 쓰여 있죠. 의리병에게 물건 팔았구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또 이제 자, 병 앞으로 등기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돼요. 이제 물적 범위는 이렇게 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합니다. 이해되죠?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들 다 됐고. 또 하나 이제 관련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자, 이거 어때요? 자, 을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허가구역에서 병 앞으로 등기돼 있더라. 그러면 토지걸 허가 받은 거 그것도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묶으면 돼.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절차 모두 다 적법 주장. 그럼 이제 저게 문제예요. 인적. 자, 인적이 뭔가 하면 추정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 여기 보세요. 자,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병은요. 보세요. 자, 등기돼 있으니까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주장해도 돼요. 왜? 등기돼 있으니까. 문제는 이거지. 병이 을한테 딱 가. 딱 가서요. 등기부 딱 보여줘요. 네 나한테 팔았지 딱 듭니다. 자, 병이 을에게 추정력 주장하면 돼요, 안 돼? 돼. 등기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인적 범위는 이제 저 보세요. 이거 돼.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이 문제. 이 병이요. 자, 지가 인간이면 을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았지면 돼야 안 돼. 우리 같은 사람 못하겠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 말이야. 시험 꼭 그렇게 나와.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우리 논리에 맞죠? 근데 X야, X. 그래서 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줄 한번 가볼게요. 거기 있어요. 3번의 디귿번. 3번의 디귿번 별표 하나 치고, 자, 등기된 권리는 3자에게는 물론 누구? 거래 상대방,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요거죠. 자, 그럼 자, 병이 을한테 오더니 나한테 팔았지 딱 그래. 을 이제 미쳐버리겠지? 어떻게 해야 돼? 확 패고 끝내? 아니야. 이제 을이 입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입증하면 깨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입증 책임 보세요. 요거 좀 어려워요. 입증 책임. 자, 칠판 보시고 일단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크게 등기를 이렇게 세 개로 잘라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세 번째 특별법상의 등기. 잘랐어요. 세 개. 자, 우선 두 개 비교할게요. 여기서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죠. 자, 비교해 보세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거는 공동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또 그리고 또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존 등기는 계약서도 없죠. 자, 그럼 보세요. 등기부의 등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 만해요? 뭐가? 이전이 더 믿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인데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더 믿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추정력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에서 여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 그 말입니다. 법률상.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 3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병쓰여 있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죠. 뭔가 하면 그럼 얘는 아무 일이 없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병의 등기가 이제 무효임은 누가 입증이다? 뭐 정의지라고? 누가 진다? 을이 지는 거지. 무효 주장자가. 그러니까 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고. 자, 보세요. 보존 등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소유권 보존이죠. 등기 원인 기재가 없어요. 그리고 갑에 돼 있죠. 자, 그럼 뭔가 하면 갑의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보존 등기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추정? 여기는 약한 추정에 사실상 추정 그 말이에요. 좀 덜하죠 이제. 이제 사건이 이거예요.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건물을 처음 짓죠. 그럼 그거죠. 건축물 사용 승인서 딱 들고 나타났어요. A가 딱 와서 갑한테 딱 보여줘요. 자, 이 건물 내가 줬어. A가 와서 건물 신축한 거, 건물 지은 거 입증하면 그때는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왜? A라는 사람이 건물 지은 거 입증했으니까 그때는 깨져버려요. 그때는 이제 1번 등기 요거 갑의 등기가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 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문제가요. 추정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묶어야 돼. 다시. 자,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범수상 추정이죠. 그럼 이제 이거요.
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병의 등기가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뭐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이 지는 거고. 그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도 추정이 있어요.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상 추정. 자, 그런데 있는데 어느 날 제3자가 건물 신축 입증하면 그때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1번 등기가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저라 그 말입니다. 등기 명의인 이렇게죠. 그래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 특별법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란 말이 있고요. 앞에 이상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뭐 임야 등의 소유권에 관한 특별주시법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주시법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고 이제 요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이유 보세요. 자, 사건은 뭔가 하면 자, 이거 또 올려볼게요. 사극을 딱 보다 보면 노름하다가 이제 돈 다 잃었어요. 그럼 막 뛰어가서 뭐 갖고 와요? 집문서, 땅 문서 들고 왔어요. 자, 또 걸고 또 한 판 또 했네. 졌어. 그럼 상당히 집문서를 딱 끌고 가죠. 그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원래 등기란 제도가 없던 나라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등기 없었으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대항 요건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1945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45년이 아니지. 10년대. 1910년에. 자, 근데 일본이 또 대항 요건주의. 그럼 보세요. 우리 원래 대항 요건주의였고 일본도 대항 요건주의니까 법률이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되고 60년도에 민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60년도에. 자, 근데 문제가 요때 민법 186조 있죠. 이 조항이 이때 처음 들어와요. 186조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에 등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기를 해, 안 해? 안 하죠. 자, 그럼 보세요. 특별법 이런 법들 왜 만들었어요? 등기를 막 장려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장려하려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A, B, C가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요. 셋 다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 자, 니네 왜 등기 안 하니? 이랬더니요. A, B, C가 그래요.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대요. 계약서가 왜 없냐? 그랬더니 A, B, C가 그래요. 예, 30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 자손대로 농사 짓고 있대요. 이런 땅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약서가 없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법에서요, 이렇게 해요. 등기를 장려하려고요. 이렇게 해요.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승낙을 받아오면 등기해줍니다. A가 등기할 때는 누가? B, C가. B가 할 때는 A, C가. C가 할 때는 A, B가. 다 등기해버렸어요. 저게 특별법이에요. 자, 이유 보세요. 자, 특별법이 나온 이유는 등기를 막 장려하려고 안 하게 하려고. 장려하려고. 그럼 이제 보세요. 딱 불러모아 놓고요. 이번에 등기하면은 추징력 세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라. 약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라. 언제 등기 잘해요? 세게. 그리고 그냥 강한 추징이에요. 범상 추정이에요. 이제 이게 범상 추정이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A, B, C가 다 등기했죠. 근데요, 나중에 봤더니요, A, B, C가 셋 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다 자기 등기한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등기 이거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지주가 져야죠. 입증이 쉬워요? 다 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더 등기 안 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초반에 너무 오버해버렸어요. 당연히 약하게 가야지. 계약서가 없으면 등기를 장려하려고 문제 생겼어요. 이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등기가 이제 더 개판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달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 이거 이제 범상 추정이니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약한 추정이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등기 명의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하세요. 등기란 말 앞에요. 이상한 법률이 있으면 다 여기예요. 특별법. 그래서 중요한 거.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이에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무효 주장자에게. 그래서
입증 책임이 시험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그 책 양가로 책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별표 딱 쳐놓고 꽉 써서 딱 보셔야 돼요. 자, 5번은 이제 그거예요.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추정력이 이제 없는 수도 있다 그 말이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기업번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추정력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표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그거 하나. 그럼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예비 등기. 가등기와 처분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오는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 효력입니다. 그랬죠? 예비 등기의 효력이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뭐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요거는 뭔가면요.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죠. 이게 그 얘기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 사립계 등기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허무인인 경우. 허무인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등기부를 자세히 봤더니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쓰였고 을인데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을지문덕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게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 희한한 말. 김유신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을지문덕은 좀 거시기 하지. 그다음 이제 부실 등이 명백한 경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 그럼 6번 질문 줄거주세요. 점유의 추정력. 자, 여기 점유의 추정력. 요게 그거예요. 민법 200조. 들어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이제 현재 학설과 판례는 요 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점유의 추정력. 요거 동산에 한정하고 있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 부정한다. 그래서 요 추정력 파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면요. 워낙 판례가 많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제가 판례를 좀 잘라놨어요. 제목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한 번쯤 정리하셔야 돼요. 보셨고 그다음 이제 4번 보세요. 이제 4번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또 순위 확정적 효력 무슨 뜻? 말 그대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됐고. 자, 그럼 이제 또 자, 이제 말 그대로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됐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보세요. 자, 등기해놨죠. 갑의 등기는 순위가 몇 번? 1번. 을의 등기는 2번. 병의 등기는 3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이 되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순위가 정해졌죠. 이런 권리들 순위를 비교해야지. 그럼 이제 다시 등기부에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그러면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 그때는 뭐 비교한다? 그렇죠. 갑구끼리 비교할 때는 요 순위번호 비교하겠죠. 또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한다. 그때도 을구끼리니까 순위번호겠죠. 그다음 갑구랑 을구를 비교해요. 갑구 을구를 비교하면 순임이 없죠. 그때는 여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죠? 요거 비교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줄거 놓으세요. 이제 자, 동구는 뭐 비교하고 이제 순위번호. 이제 별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이제 자, 같은 구라고 돼 있죠? 그게 동구. 같은 구니까 동구. 이제 다른 구는 별구. 흔히 그렇게 묶어요. 동순별접 그래. 이렇게 묶어서.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됐고. 그다음 부기등기. 자,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2번이겠죠, 그냥. 그러니까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부기등기가 많아요. 무슨 이거예요. 2-1번, 2-2번, 2-3번. 부기등기가 많아.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보세요. 순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우선이겠죠. 근데 이제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이렇게 끼리 비교할 때. 그다음 세 번째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였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그 이제 가등기 순위지. 또 하나 나와야죠. 그러면 다시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물건 변동 시기는 그건 본등기 시 발생한다. 이제 그 시간이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이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다. 그럼 또 나와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했다. 보세요. 1번에 전세금 등기 딱 돼 있었어요. 1번에 전세권. 그거를 소유자가 몰래 지웠어요. 회복시켜야죠. 이제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의 순위는 1번 그래야지. 이제 종전기 순위에 따라. 자, 그다음 이제 6번. 6번은 별표. 자, 보세요. 거기 대지권 등기 하나 제일 앞에 와 있죠. 줄 긋고 대지권 등기 나는데. 그 다음에 적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부위에 한 등기. 그걸 한 단어로 대지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줄 그으세요. 다시 6번에서 그 뒤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부위에 한 등기. 그걸 한 단어로 대지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 별표. 자, 박스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쓰는 중요한 말이에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어떤 등기부? 아파트에서 이건 건물 등기부예요. 어디에? 표제부에. 그 다음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 등기 나왔죠. 이 뜻이에요. 뭔가 하면 자, 아파트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자, 건물만 사요? 토지 같이 사요? 같이 샀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301호로 사면 301호와 토지 지분을 같이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특징이 이거예요.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어놨죠.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럼 내가 보세요. 대지권이 드는 아파트에서 301호를 사면 토지 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팔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봐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등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요. 대지권 등기도 권리 등기죠. 근데 이거 왜 표제부에 할까요? 다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했어요. 왜 표제부에 했어요? 토지를요. 이거 보세요. 토지 지분을 소유자를 주면 소유자 몰래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이랑 건물을 묶었다 그 뜻이에요. 건물을.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내가 300으로 사면 토지 지분은 따라온다 그 말이지. 등기했고 그럼 이제 문제는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어. 누가 어디 한 번도 못 봤대. 한 번도 안 떼봤어요 그런 거지. 자, 우리는 원래 토지 구분이 별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도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요 토지는 건물하고 묶어놨다 라는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지.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 줄 그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요 이제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에 그 다음 직권 등기합니다. 직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왜 직권 등기일까요? 왜? 자, 봐요. 지금 등기한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다 했죠. 그럼 등기한이 토지를 묶었다. 알아볼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다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 해당 구란 말은요.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당 구라 불러. 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두 개 꼭 비교하셔야 돼. 그럼 비교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죠. 그래서 그럼 두 개 순위를 비교할 때는 순위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해야지. 별개 등기부니까. 등기가 다 틀리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요 문장은 우리 시험에 빈출 지문이에요. 거의 매년 뜨는 지문이지. 꼭 알아야 돼. 그 다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5번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요것도 이제 빈출 지문이에요. 자, 사건 하나 기억하세요? 사건 여기. 자, 사건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 시간 쭉 흘러서 계약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뭐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환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문제. 자, 을의 전세권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기간 만료했으니까 무효예요. 무효인데 보세요.
아직 말씀이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사 갔죠. 빈집이죠. 다시 이제 갑이 병한테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전세금 설정. 병이 이제 전세권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병이 와서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등기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등기해줘요. 각하처분 때래요. 요거 각하처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요거 지금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그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럼 또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그게 후등기 저지죠. 그럼 만약에 요 병이 저당권 신청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그건 받아줘요. 전세권 저당권 양립할 수가 있으니까. 이 중요한 건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게 안 받아줘요. 그럼 문제 보세요. 그럼 병 얘는 전세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의뢰 등기 먼저 말소를 시키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자, 의뢰 등기 계약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 있다요. 등기가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게 후등기 저지죠. 용어적인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6번. 6번은 점유적 효력이 와 있죠? 요것도 용어 뜻만 아시면 돼.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요거는 요거는 민법상이에요, 오히려. 자, 비교할게요. 민법. 250조 1항. 자, 민법. 250조 1항. 제목이 뭐? 요건 대부분 이제 외우고 있는데, 요게 뭔가 하면 그거. 점유취득시효. 250조? 245조? 자, 나도 헷갈리네, 이제. 자, 보세요. 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 20년. 근데 요거 라이벌이 또 있죠? 그게 뭐다? 등기부 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 10년. 이거를 지금 말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보세요. 그럼 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은 몇 년? 20년. 이제 등기부 취득에서 등기기간은 10년. 그럼 요거죠. 취득시효에서 지금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죠? 이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치하셔야 돼. 다시 취득시효에서 등기기간이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더라. 이게 뭐다?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제 점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명치하시면 되고,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등기된 분한의 점유적 효력은 인정 부정. 인정하고 있죠. 근데 아까 우리 그거 나왔어. 이거 보세요. 자, 등기된 분한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하면 여기는 점유의 추정력. 지금 나온 거는 점유적 효력. 명칭이 유사하죠? 그래서 시험 나온 경우가 있어. 여기 이제 명칭하셔야 돼. 여기는 점유의 추정력이고 아까 거는 점유적 효력입니다. 자, 됐고 옆에 가서 이제 예비등기 효력. 예비등기는 간단한 거. 아까 우리 본 거 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라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가세한다. 그거 하시면 돼요. 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 5절 유효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